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시 전민동 다가구 현장에 나왔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도 자리가 좋은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2년도 안 된 신축 다가구라고 한다면 보통 2차 70%에 낙찰이 되는데, 뒤에 보이는 다가구는 3차 49%까지 유찰되어서 반값에 이찰이 가능한 다중주택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49%까지 유찰이 되었을까요? 건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반값까지 유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싸게 낙찰을 받는다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 저와 함께 2년차 5층 신축 다가구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 설명 드려볼게요.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501892번이고 대전시 전민동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감정 가격은 14억 8,200만원, 3차 49%까지 유찰되어서 7억 2,600만원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1층에는 상가 1개, 2층에는 주택이 4개, 3층에는 주택 3개와 공동취사시설, 4층에는 주택 3개, 5층에는 사무소 1개까지 12명의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은 2024년 5월이고 토지 면적은 68.89평, 건물 면적은 120.33평입니다. 전민동에 이렇게 2년도 안 된 다중주택이 49%까지 떨어진 이유를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1층 현관 앞으로 왔습니다. 1층 현관 앞에를 보니까 지금 천장 마감도 안 돼 있고 공사 장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다중주택은 2024년에 준공이 되었고 지금 유치권이 신고된 걸 보니까 이렇게 공사를 마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신고된 것 같아요. 지금 천장도 마감이 안 돼 있고 1층 상가 쪽도 마감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상가 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 마감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축 자재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도 이분들이 공사를 마감치지 못하고 돈을 못 받아서 이런 부분이 아마도 유치권 신고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유치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상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를 아마 카페나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던 관계에서 지금 멈추어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도 안쪽에 한 칸이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상가가 이렇게 전면으로 좀 나와 있어야 아무래도 노출도 잘 되고 임차인들도 더 좋아할 텐데 조금 상가가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출 측면에서는 좀 약한 건 아닌가 싶지만, 옆에 건물들이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실이었는데 카페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여기도 적당한 월세로 임차인을 맞춘다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지어진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한 흔적도 없고, 도어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비닐 테이프가 그대로 있네요. 나머지 전기시설이나 아니면 배관이 그대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네요. 유치권이 왜 신고되어 있었나 생각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유치권이었다고 지금 보니까 판단이 되네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비닐 테이프 하나도 안 뜯은 상태로 완전 깨끗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철거 비용이 오히려 안 들 테니까 유리하지 않나 그 생각이 되네요. 1층은 이렇게 상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2층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1층으로 들어왔는데 1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기 공사가 마감이 안 된 것 같아요. 보통 전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호실별로 다 계량기가 연결이 돼야 안에 있는 임차인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호실마다 전기가 이렇게 변압기들이 다 설치가 안 된 거를 봐서는 호실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닌가? 전기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호실별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마감이 됐다고 하면 여기 판이 덮여져 있어서 지금 사용이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요거는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03호, 뭐 304호들이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권 걸려있는 업체들한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보통 오셔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어떤지만 보더라도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엄청 새 거잖아요? 사용 흔적도 거의 없고, 이 정도라고 하면 건물의 컨디션도 아마도 너무너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여기가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땅 크기가 작아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다가구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채 2년도 안 된 신축 다가구를 하면 진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고 복도를 통해서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 3, 4 모두 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다가구들이 원룸이기 때문에 원룸보다는 1.5룸이 인기도 많고 수요도 훨씬 많아서 월세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축에다가 지금 임차인들도 아마 지금 다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니까 정말 나중에 임대를 맞추게 된다면 높은 월세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어진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진짜 사용감도 전혀 없는 거 봐서는 나중에 임차를 맞추더라도 진짜 잘 맞춰줄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요? 203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문이 도어가 빠져 있는데 혹시 열리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3호는 열리네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네, 203호 같은 경우에서 203호로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싱크대 자리에 지금 싱크대가 없고 그 다음에 1.5룸 이쪽에서는 침실이고 이쪽이 거실에 해당이 되는데 침실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곰팡이 자국이 있네요. 아마도 물이 좀 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1.5룸 치고는 방도 꽤 넓고 이쪽에서 침실로 이용할 수 있고 건너편 쪽에서는 거실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월세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감 상태를 봤을 때도 꽤나 좀 마감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낙찰을 받고 나서는 이쪽에 에어컨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거실장, TV 이런 것들은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여기가 2년밖에 안 된 신축 다가구였는데 49%까지 유찰된 이유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지금 화장실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세면대도 독일이도 타보고 타일도 너무 새 거니까 뭐 추가 비용이 새로 들 것 같진 않습니다. 구축 다가구를 사셔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신축 다가구를 사셔서 에어컨이라든지 나머지 싱크대 그 다음에 거실장 이런 걸 채워넣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생각보다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같은 경우에도 2층과 마찬가지로 4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4개 호실 모두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중주택이다 보니까 이렇게 304호는 공동 취사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다중주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인데 같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공동취사시설로 허가를 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동취사시설로 허가를 맡았지만 지금 싱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장도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준공 이후에 이쪽을 개인 주택으로 임차를 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고 그 다음에 49%까지 유찰된 이유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전기공사는 끝내놨는데 그쵸? 이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1층부터 연결을 해야 될 테고 에어컨도 새로 설치해야 될 테고 나머지 비용들이 기타적으로 들게 되니까 아마도 이걸 70% 낙찰받기는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9% 반값 유찰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 취사시설 안에 있는 목욕탕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양변기하고 세면대도 없는 거 보니까 나중에 낙찰을 받고 나서 세면대 그 다음에 양변기 여기 샤워시설까지 다시 한번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준공된 지 2년이 된 이후에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고 낙찰이 결정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씩 확실해지네요. 301로 들어왔는데 301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거실장도 없고 싱크대도 없고 그 다음에 1.5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1.5룸에 침실 쪽 같은 경우에도 보통 다가구를 낙찰받았을 때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스타일러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낙찰받은 이후에 추가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어쩌면 공짜의 건물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다가구 같은 경우에 낙찰을 받게 되면 침구류부터 시작해서 비품들을 다 채워놔야 될 것 같아서 아마도 추가 비용이 꽤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낙찰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마도 꼭 고려를 하셔서 낙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 마감 상태는 꽤 양호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든다기보다는 이렇게 에어컨 이런 비용을 생각하셔서 입찰에 들어오셨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401호, 402호, 403호 이렇게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1호 같은 경우에는 택배 물품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거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떤 호실은 거주를 하고 어떤 호실은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낙찰을 받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과는 아마도 재계약이나 아니면 다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면 될 것 같고,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호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집기류를 집어넣은 후에 아마도 임차인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민동에는 신축 다가구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다가구를 낙찰받게 된다면 임차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4층은 이렇게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큰 투룸이기 때문에 월세를 맞추기에는 아마 임차인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임장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하게 신축 다가구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층을 갈 텐데, 5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5층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으로 올라왔습니다. 5층 같은 경우에는 501호 이렇게 하나의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보통 사무소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인 세대로 거주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맞추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월세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1호 같은 경우에는 거실 하나에 방이 2개나 되니까 아마도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없다고 하면 5층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맞추시기 어렵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안하게 5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5층도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민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5층 다가구가 드문 것은 꼭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층도 월세가 잘 맞춰질 것으로 확인되니까 옥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 상태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이 다가구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계속 진행된 상태에서 되었다가 안 되었다 하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지금 계단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좀 물이 고여있던 흔적이 나는데, 나머지 올라가서 아마 방수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아이고, 옥상이 잠겨있네요. 지금 옥상으로 나가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옥상 문이 열리지 않네요. 물론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신축 건물에다가 방수 상태도 양호했는데, 뭐 옥상 같은 경우를 확인하려고 하면 여기를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업체라든지 아니면 4층 임차인을 만나서 방수 상태를 물어보게 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층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마감이 좀 아쉬운 거 말고는 진짜 건물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2년도 안 된 신축 다가구이기 때문에 정말 컨디션이 좋고, 지금 49%까지 유찰된 데에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1층 내려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전기 차단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201호부터 501호까지 차단기는 모두 연결이 됐으니까 호실별로 아마 전기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이거 나중에 판넬을 막고 어느 정도 되게 위험해 보이잖아요. 감전의 요소도 있어 보이니까 나중에 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 전기가 잘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층에 내려왔는데요. 전민동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연구원처럼 대전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지만, 지금은 전세 사기로 많은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물건이 시장에 많아서 월세를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다가구도 49%까지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낙찰은 항상 최저가보다는 높게 받아가는데요. 지금 안에서 보신 것처럼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유치권은 어떤 상황인지 저랑 같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공사한 업체들이 아마도 공사 비용을 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에어컨이라든지 TV, 거실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임대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 다가구처럼 변신을 시킨 후에 월세를 맞춘다면 약 6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싸게 받으면 싸게 받을수록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 만약에 이런 다가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아마도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올랐기 때문에 15억 이상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내부랑 외부가 모두 잘 관리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2년도 되지 않은 초신축 다가구이기 때문에 아마 월세를 맞춘 후에 3, 4년 정도 운영을 한다면 나중에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7억 2,600만 원까지 유찰된 다가구는 지금 1억 후반 정도면 입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49%까지 유찰이 된 이유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인데, 매각 물건 명세서를 확인해 보게 되면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통해서 어떻게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저와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가구 경매도 경쟁이 심해지고 고가 낙찰도 많이 되고
특히나 LH에서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1등이 되어도 LH한테 뺏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더욱더 낙찰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의 낙찰을 받으면 좋을지, 대출과 명도는 어떻게 하는지, 타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가구주택을 관리할 수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가구 특강을 아래 링크에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저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궁금하셨던 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가구 경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문의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찰받을 때의 키포인트는 안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산정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전기공사부터 에어컨 공사, 그 다음에 가구공사, 그 다음에 마감공사까지 해야 될 공정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견적을 받고, 이런 견적을 통해서 내가 낙찰받고 싶은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입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공사 비용을 얼마나 들지, 아니면 여기에 신축 다가구를 임차를 맞춰줄 때 수익이 얼마나 될지를 판단하셔서 이런 좋은 다가구 낙찰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